되면서 저희 아이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떤 그런 건 있었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아빠 이제 돌아가시고 아빠랑 이렇게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였는데 누가 이제 아빠 없는 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돼요. 친구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막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오래 있어야 되고 집에까지 데리고 와야 되고 막 자꾸 이런 게 굉장히 막 집착이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을 미리 보내면서 저도 이제 좀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 마음을 다 헤아려주고 받아주고 이러기까지는 역부족이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계속 이러면서 학교 일 친구들이랑 원만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홀로 지내는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가서 이제 1학년 때 애들이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고 막 힘들어하면서 1학년 때는 일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얘가 저한테는 많은 반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큼이라도 받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서 자꾸 받아주고 이렇게 어떤 데는 야단도 치고 또 다 이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겨울 방학 때 우연하게 이제 오락실에 가게 되면서 이제 이제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오락실에서만 가고 이렇게 뭐 카드를 사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게임 동호회를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도 저는 이제 어느 한 무조건 풀 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었고 약간 이제 제지를 하면서도 그렇게 두고 받는 것이 겨울 방학 때 막 너무 심하게 막 바깥에도 나가고 막 차 타고 멀리까지도 가고 이렇게 하더니만 제가 이제 뭐 컴퓨터 그만해라 이제 사고 내일 학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반발이 막 너무너무 거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둘 때도 많고 그 다음날은 때는 머리가 아프고 뭐 이렇다면서 학교 못 가고 이렇게 한 게 한 3번쯤 됐었고요. 제가 그러면 정신과에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우울증이 이제 중한 상태고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게 온 만성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게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물을 조금 그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되면서 약물 치료 받으면서 아이가 좀 많이 안정은 돼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쓰는 게 좀. 지금 보살님은 직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져도 당분간 생활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볍게 애를 다리고 지금 기후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인도 여행이라든지 이런 좀 오지 이런데 애하고 둘이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고생을 좀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아빠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애한테 어릴 때 고를 때 책을 줄 때 예를 들면 뭐 아빠 없이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쭉 찾아보면 아빠 없이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줘서 아빠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아빠 없음에 대한 열등의식.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아빠에 대한 좋은 점을 늘 얘기해주고 엄마가 아빠 없다고 남편 없다고 늘 울고 어떤 어려울 일 때마다 남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건 아이에게는 다 그 아빠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첫째 건강하게 세상을 식상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애는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하는 일을 애도 좀 거두도록 집에서 방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집안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심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남이 뭐라 그러든 나는 아주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미 조금 벌써 이미 상처가 심해서 이렇게 질병의 상태, 편집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하나 사귀어도 막 콕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편집증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막 거기 집착하는 그런 편집증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을 하면 게임에 빠지고, 남의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 중독이 되고, 술을 먹게 되면 술을 포금을 하게 되고, 이런 편집증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증 증상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편집증에서 벗어나도록 치유를 해야 되지만은 편집증의 있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은 이제 아이가 가능하면 접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접근이 됐다면 그건 이렇게 컴퓨터를 끈다든지 술을 놔놓고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중독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로부터 멀리 떠나버려야 돼요. 술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담배가 없어야 되고, 컴퓨터를 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2, 3일간 그 소위 증상이 나타나고 막 미친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게임, 오락, 뭐 동호회 이런 거라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과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방법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금기를 하면 저항이 생기는데, 애 데리고 해외 여행을 해가 한 달쯤 다니다 보면 뭐 인도 같은 데는 그런 게 제대로 없잖아요. 그것도 오지로 다니면. 거기로부터 좀 격리를 시켜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애들이 절에 가서 가만히 산소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 그 저항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해외 가서 이렇게 애를 재미있게 애를 위해서 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좀 한 달이라도 있는다든지 한 석 달이라도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중독 증상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럴까? 벗어나야 된다 그럴까? 이제 그게 있고 지금 병원에서 약물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미 증상이 심해졌으면 약물 치료를 해서 심리를 안정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상태가 일단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뭐 지금 사춘기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현재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와 고생을 함께 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가 의지처를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위안을 삼도록. 지금은 엄마를 통해서 위안을 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는 엄마는 엄마 자기 인생도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안 느끼죠.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가 돼야 돼요. 현재의 엄마는 아이가 이미 의지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달라 할 때 돈을 제공해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 정신적으로 딱 의지처가 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게임에 빠진다든지 친구에 빠진다든지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 좀 있으면 아마 이런 경우는 남자친구를 빨리 사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의지처로 삼고, 그리고 대부분 그 관계는 불행해집니다. 왜? 남자친구에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도망을 가버리죠. 짐이 되고 무서워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 또 상처가 생기니까 이제 남자에 대한 또 증오심이 생기고 뭐 이렇게 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치유는 그런 곳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절에 가든지 뭐 해외로 가든지 그 아이 상태가 어떠냐에 봐서 국내를 뭐 여행을 하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시골에 가도 컴퓨터 없는 데가 없죠.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좀 없는 데 가서 어쨌든 거기로부터 초기 그 중독성에서 좀 벗어나도록 그 고비만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도 듣는데 그 중독성이 심해질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